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팔차이 TV의 띠꾸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 백강으로 12운성의 통변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정화 일간이 이 장생지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일간의 장생이 연지에 있으면 조상이 명예가 있어 후손이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병화는 보면 태양과 같은 그 우러러 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지에 있으면 조상궁하고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생지라 같은 거 보면은 장생은 원래 시작한다는 의미가 또 있지만은 좀 어린 처음 시작하는 이런 거 처음 이런 거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현재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병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면은 목생화에서 힘을 갖다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종합하게 되면은 병화라는 조상이 원래 명예가 있는 그런 조상이어 갖고 이게 이제 그 힘이 지금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통변을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면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 갖고 먼저 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리고 그뭐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해도 막상 이 내담자가 와서 그 사주 여덟 글자를 딱 펼쳐 놓으면은 거의 처음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사주 원국 기준에 맞추어 갖고 그 오행의 원리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이게 통변입니다. 해서 그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렇게 목적이 됩니다. 해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안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이제 살아 올라와져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치에 맞게 이렇게 되는 그런 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굉장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빨리 됩니다. 이 통변이. 그 다음에 이 병일간의 장생이 연지에 있으면 예의 바르고 기품이 있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고 기품이 있다는 것은 보면은 이 병일간이 인성의 기운을 갖다가 맨 앞에 연지에 내놓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게 존경의 대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심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일간의 장생이 연지에 있으면 초반에 반짝하다가 대중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요거는 병일간이 여기 보면은 신강할 때 이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신약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신강할 때 이 세운 정도에서 이 강력한 그런 이제 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성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장생하고 합해져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잠깐 보면은 좀 반짝했다가 이게 내가 이게 너무 강한데 자꾸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꾸 나를 도와주는 이런 기운들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잠깐 반짝했다가 대중들이 식상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멀어집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병일간의 장생이 월지에 있으면 어린 시절부터 어른같이 행동하며 자립하려 한다. 이 월지에 있는 이 장생지가 또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지에 있으면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좀 어른스러워요. 예의 바르고 어른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좀 자립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특히 뭐 부모님이 좀 안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은 굉장히 일찍부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같이 행동하면서 일찍 자립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일간의 장생이 월지에 있으면 운동선수나 예능인으로 소녀 가장이 많습니다. 일찍 이렇게 뭐 연예계에 성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찍 운동을 잘해갖고 이렇게 이름을 날린다든지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딴다든지 이런 사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전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개는
그 부모님들이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라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 집을 다 끌어나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병일간의 장생이 월지에 있으면 성질이 급하여 화를 잘 내나 뒤끝은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월지에서 이 힘이 있다 보니까 병화가 이게 좀 파닥파닥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다음 장생도 이렇게 꼭 이렇게 시작하는 건 확 튀어나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 장생이. 그러다 보니까 성질을 급하여 화를 내지만은 이 하일간은 특히 이제 또 인성이다 보니까 나중에 반성하고 꼭 자기를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뒤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일간의 장생이 일지에 있으면 와이프가 활동적인 직장인으로 아내 덕이 된다. 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일지가 보면은 목생화에서 와이프가 이제 이 도와주잖아요. 이는 보면 또 이 역마도 됩니다. 이 장생도 되지만 역마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다. 와이프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직장에서 활동적이다 보니까 내한테 이제 덕을 많이 이렇게 많은 걸 가져다 주겠죠. 이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병일간의 장생이 일지에 있으면 선행학습이 가능하면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또 갈무리하는 능력도 상당해요. 이 보면 기록하면서 그런 기운들이 왕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보면 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병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총명하잖아요. 병하다 보니까 이 선행 한번 보면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움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장생지의 일지, 이 병일간이 일지의 장생지, 이렇게 되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선행학습이 가능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배우는 속도가. 병일간의 장생이 시지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독립하려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 이 시지의 장생지에다가 또 인성에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부모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인성 자체가 이게 특히 이 말년에 이렇게 인성들을 보면은 잘 독립을 하지를 않아요. 저 엄마 부모가 그냥 먹이면 먹여주는 대로 이렇게 집에 붙어갖고 이 여기에서 특히 뭐 이렇게 식상이라든지 이게 특히 뭐 수기운이 이렇게 없으면은 절대 독립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참 굉장히 이제 부모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병일간의 장생이 시지에 있으면 말년에 역마살이 도저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본인 기준으로 해서 이 해석인데, 시지에 있으면서 장생지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뭐 재성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지 못해갖고 이 중간에 떨어 먹는 경우에는 보면은 말년이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이 역마살 때문에. 특히 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튀어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정화일간이 장생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간의 장생이 연재 있으면 사회 사업활동가로서 봉사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정일간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음간이다 보니까 이게 좌오모유 왕지가 장생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신미오 이런 식으로 해서 역행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음일간은 이 왕지에서 장생이 돼서 역행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좀 틀립니다. 양일간의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장생이 연지에 있지만 이걸 보면은 이 장생의 기운들은 사실 크게 왔지를 않아요. 이런 이 음일간들은 보면은 양일간의 이 12운생의 영향을 지배를 많이 받고 음일간들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일간의 장생이 연재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 정화 자체가 보면 굉장히 이게 사회 봉사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거기다가 연지 같으면 이제
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 같으면 이게 유 편제고 이게 유 같으면은 굉장히 좀 할인업 이런 데 종사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 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사업 활동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일간의 장생이 염지에 있으면은 기분파적인 기질로 도박에 빠져 허덕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주 구성이 좀 잘못되고 이런 경우 보면은 이 편재의 기운이 왕성하게 되면은 또 이게 불축적 다수인이 아닌 편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술 한잔 먹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파적인 자기 기질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거기 푹 빠져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일간이 이렇게 유자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자기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래서 도박의 기질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일간의 장생이 연지에 있으면 조상이 풍류지객으로 이름을 알린 이가 있다. 이 연지가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조상이고 정일간 요 편제라 그랬잖아요. 편제고 거기 편제는 풍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생은 보면 이제 시작에서 튀어오르는 거니까 이름을 알리는 게 이름을 알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조상이 풍류지객으로 이름을 이 조상 중에 보면 굉장히 좀 그런 뭐 풍류라고 하지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일간의 장생이 월지에 있고 식신생제하면 통 큰 사업을 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게 일간이 근데 좀 강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보면 일간에 좀 심각한 사람이 편재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월지의 편재는 굉장히 셉니다. 이게 굉장히 셉니다. 이게 활동하려는 의지가 뭐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식상이 있어갖고 식신이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토가 있어갖고 토가 이제 식상이 되겠죠. 토생금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사업에 그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식신이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람은 통 크게 놉니다. 해서 이 뭐 진짜 큰 병원 같은 거 차려갖고 할인 사업 같은 거 이런 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재단 같은 거 만들어갖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돕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정일간에 이렇게 유자 이렇게 월지에 유자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일간의 장생이 월지에 있으면은 운동선수, 예체능계, 의학계 등에서 두학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일간은 보면은 이 편제이기도 편제가 보통 운동선수, 예체능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특히 또 뭐 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뭐 이렇게 이게 좀 예지 할인 이런 쪽으로도 이 할인업 이런 쪽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의학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찍부터 이렇게 두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일간의 장생이 월지에 있으면서 간성이 약하게 되면은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정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월지가 유자 같으면 이게 편제가 돼 갖고 이게 육친으로 보면은 시어머니 정도 됩니다. 이게 시어머니 정도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인성하고 이렇게 이게 다투는데 간성이 본인이잖아요. 간성이 약하게 되면은 이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이 이 줏대가 없으면은 이 굉장히 말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시기에든 이 간성이 강하게 되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 간성이 약할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성이 줏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일간의 장생이 일지에 있으면 아내가 화끈하고 기분파로 이 집안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거의 뭐 남자는 좀 공초가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일지에 있으면서 아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서 이 여기 만약에 식상도 없고 이러면은 지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집안 자체 이 남편이 도저히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기운이 들어가서 이제 뭐 이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집에 또 이렇게 와서는 또 잘합니다. 이게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유자 특히 도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남자가 이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럴 때는
정일간의 장생이 일지에 있으면 식상이 없으면 낭비가 심하고 사치스럽다. 요 이제 위에 거하고 이제 좀 이야기가 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일지에 있고 식상 자체가 식상이 있으면은 이제 낭비가 크게, 이 식상이 있고 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재가 이렇게 멈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상이 아무리 뻗으려고 그래도 그 멈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제 편제 같은 경우는 좀 이 정지하고 들러갖고 가로막는 게 이제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아주 그렇게 심한 그런 낭비가 사치는 않습니다. 요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기운들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해서 그리고 정일간의 장생이 시지에 있으면 노년에 궁핍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전축을 해야 한다. 요거는 보면은 이 편제가 보면은 시지에 있으면은 편제는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해요. 이 노년에 이 저축도 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는 낭비벽이 이렇게 자꾸 생기면은 아무래도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정일간의 장생이 시지에 있으면 이것저것 벌리지 말라. 자식한테 구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 별로 없으면서 이것저것 자꾸 벌리니까 이 자식들이 자기 먹을 게 이제 다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아주 안 진짜 뭐 부모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일간이 만약에 여기 이 시지에 이렇게 유자가 와 있으면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식들을 대해야 됩니다. 해서 그리고 낭비법 같은 이런 거 자꾸 이것저것 벌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병화와 정화의 그 12운성의 통변 중에 장생지에 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